자,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지? 예. 어, 자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무리도 못 지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물론 제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거 지금 다 못 하거든요. 원래 이 과정도 한 2시간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해진 시간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마무리 하자니 전달을 다 못 해드리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강신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강신약 책에는 63쪽부터 해서 나오거든요. 63쪽부터 해서 기초과정 끝 66쪽까지입니다. 그죠? 예.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고 하면, 제목은 책에는 신강신약, 갈로 열고 신쇠해놨는데, 쇠약하다, 뭐 이래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건, 그래, 신강한 조건, 신약한 조건,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의 어떤, 유형은 어떠하다, 통변, 그런 놨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건강하면서도 건강해 보이지만은 또 좀 허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또 허약해 보이지만 또 이 단단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듯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대로, 그죠? 또 건강해 보이지만은 또 약한 사람, 또 허약한 사람, 약해. 그럼 또 약해 보이는데 또 이 마른 장작이 화력 좋니 어떠니 하면 또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해 보이는데 저면으로 좀 띵띵한데 부실한 사람.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듯이 우리 사주 팔자에도, 사주의 8글자에도 그 이제 오행적으로, 음양오행적으로 이제 이 강약을 이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강약을 구분해서, 그러면 구분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성향, 그다음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어떤 성품,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를 우리 명을 딱 열어보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제가 지금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또 우리 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것에 따른 이제 특장점을 갖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거. 그죠? 분별하는 거 6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은, 자, 그 책의 그림의 내용은 보면은 제가 쉽게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10점씩 주세요. 위에는 다 10점. 그죠? 10점. 여기에 월지에 30점을 두고 일지에 20점을 두고 30점을 두세요. 그죠? 요래 하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100점이 됩니다. 100점. 그죠? 100점이 되는데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자리. 30점을 줬다는 거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요 자리 20점 준 것도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영향력? 나 일간한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100개의 점수를 놓고 볼 때 신강신약으로만 구분한다면, 그죠? 신강신약도 있고 또 중간약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 신강신약을 어떻게 구분하면, 그러면은 덜 강한 것과 그죠, 덜 약한 거, 세 이제 중간을 또 추출해 보면, 아, 강하지만 또 좀 되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점수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가까이 평점을 저는 100점으로 두고 어떤 사람은 10점으로 주고 1, 뭐 2.5요, 뭐 1.5, 뭐 이렇게 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여기는 가장 먼 거리라 해서 점수를 적게 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저는 또 다른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우선 이 방법을 해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판단에 지금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이 점수가 플러스일 경우와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는 여기 있는 이 나의 생해주는 글자거나,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오행과 같거나, 여기 있는 오행이죠. 여기에 있는 나의 오행에, 자, 다시 말하면, 자, 쉽게 이제 이 오행을 그려보겠습니다. 목화, 토, 금, 수가 있다면, 그죠? 목은 화를 생하고, 이 생의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건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오행이. 자, 여기 있는 글자가 천간의 글자는 한번 볼게요. 이건 이미 다 아시니까 갑과 을이고 병정,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그죠? 이렇게 이제 음양, 요는 다 음이고 요는 양이고 이렇게 돼 있죠. 요까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안 그리려 하다가 시간이 아까워갖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 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속에 또 지지의 글자들이 다 있죠. 지지의 글자를 인과 묘가 있죠. 이까지 다 이해는 쉽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제가 묘진 여기는 사오죠. 사오 여기는 진과 술이 들어가고 미토와 축토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신과 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 자, 이렇게 분류가 다 됩니다. 음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천간의 글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간의 글자만 들어가는데 천간에 어떤 오행이 들어가든 목이 오행이라면 갑이나 을이 들어갈 것이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목에 들어갔어. 목에 오행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수는 포지션의 점수는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위치든 간에 목이니까 목의 기준에서 생해주구나. 그럼 목을 생해주는 건 뭡니까? 수죠.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수이거나 그 다음에 목이거나 이 말이거든요. 같은 오행이거나 그러면은 그게 다 이 플러스 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일단 목으로 기준은 목입니다. 자, 여기에 목이면 수와 생해주는 오행이 뭡니까? 수죠. 수생목 하잖아. 수에 해당하는 글자와 천간의 글자, 지지는 지지의 글자와 그 다음에 목에 해당하는 천간의 갑과 을이나 지지의 인묘나 이러한 글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다 나한테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내 편이란 말입니다. 생해주는 글자와 나와 같은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 있든 간에 들어가겠죠. 천간에는 갑, 을, 임계가 4개가 여기에 자리할 것이고 지지에는 인묘,
해자가 있으면 그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목으로 가정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 그죠? 요 사주 명예. 그 다음에 또 나와 같은 오행의 이제 글자들이 있으면은 플러스 점수를 한다. 그 다음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외의 거는. 그랬을 때 플러스 점수가 많으면, 그죠? 플러스 100점이니까 5대 5로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5대 5로 했을 때 플러스가 많으면 바로 신강이라 하고, 그죠? 마이너스가 많으면 바로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이건 이제 이 천간의 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얘기죠. 자, 하나의 사주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좀 치우고. 자, 여기는 올해 일주에, 그 다음 여기는 이 병술이고, 그 다음에 정미고, 여기도 이제 이 정미다. 이거는 일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뭐, 오행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행은, 나는 뭡니까? 목이잖아요. 나는 목이, 음의 목이죠. 일단 목이다. 그런데, 화는, 요건 화죠, 화. 요거는 화. 요것도 화죠. 음하잖아요, 전부 음화. 요거는 양의 화죠. 요거는 토, 양의 토죠, 토. 일단은 토. 수는, 이게 또 수잖아. 요것도 토. 요것도 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인 입장에서는 신강해지려 하면, 나를 생기는 글자, 그러니 오행, 수와 목이 많이, 점수가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와 목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결국 플러스는 수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수목은 요 하나 있네. 요 수. 여기 플러스가 됐네. 그럼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결국은 이 사주는 플러스 20점에 마이너스 80점이죠. 그러면 이게 뭐다?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신약인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또 다 10점이니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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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0점 줬고 여기는 20점 줬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러면 이제 자기 거 신강신약 구분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요거 한 가지, 점수에는 요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덕령덕실 요 자리가 얻어지면 요거는 이제 이 월지라 해서, 월지는 내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쓰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30점을 준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덕령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라 요거 플러스 내가 다음 덕령.
그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플러스가 되면 덕지했다라고 합니다. 덕지. 그 다음에 플러스 숫자가 3개 이상 많으면 덕세했다 이래 합니다. 덕세. 이렇다거든요. 이랬을 때 덕령했던, 덕지했던, 덕세했던 한 가지만 가지고는 강하다 소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덕령만 했다 하면 무조건 신강하다 이래 보는데 그 신강한 것도 나중에 제가 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가지고는 신강하다 안 한다. 덕령, 덕지, 덕세 3가지 중에 2가지를 얻어야 2가지를 아까 점수를 떠나서 2가지만 얻으면 그거는 신강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수 관계를 떠나서 신강자라 할 수 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3개 중에 덕했는 거 3개 중에 2개를 얻으려면 이 점수를 50점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로 만약에 마이너스 같으면 잃었는 거죠. 플러스는 내가 이 입장에서부터는 내 편이었다는 거 얻었는 거고,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나를 목오행 입장에 보면 나를 생해줬거나 나와 같거나 그잖아요. 만약에 여기 일간에 있는 글자가 화야, 화는 천간에 병정화잖아요. 화라면 그러면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같거나, 그럼 목화가 여기 있으면 나를 덕한 거죠. 얻은 거잖아요. 다른 게 있으면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되기는 잃었으니까 실령, 실지, 실세 이렇게 된 거죠. 이랬다고. 그래서 이런 2가지를 놓고 신강신약을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신강신약 구분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강신약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 50점을 기준점을 놓고 신강과 이 신약, 신강 놓고, 그죠? 그러면은 요 중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신약하지만은 여기에는 신약하지만은 이 고중에 이거 뭐야 어느 정도 덜 약한 거죠. 덜 약한 거. 그죠? 아주 신약한 것 같지만은 나름 강한 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덜 약한 거기 때문에 중도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많으면은 신강이지만은 강해 보이지만은 또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죠. 이런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신강 신약은 어쨌든 이런 2가지 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가 지장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장간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장간 속에 있는 글자들도 다 활용 가능한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 중고급에서 이제 다루도 되고, 지금은 이 신강신약 분별하는 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분별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일간이 어떤 글자이든 간에 토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은 토는 자기를 도와주는 글자, 생해주는 글자, 화와 토가 많이 덕령을 하든 덕지를 하든 덕세를 하든 점수가 50점 이상이 넘어가면 신강자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분별하는 거는. 그죠? 금이 있다면 토금이, 일간이 수라면 금수가, 그죠? 천간 지지할 것 없이
이게 이제 많이 차지하면, 점수가 많으면, 또는 덕령 덕질을 하든 덕세를 하든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신강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분별을 한 거죠. 신강, 신약을 분별을 한단 말입니다. 자, 책에 잠깐 보고요. 63쪽에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주가 하나죠. 일주가 너무 강왕해도 못 쓰고, 그죠? 63쪽, 4쪽입니까? 3쪽에. 그럼 못 쓰고 해놔고 옆에 파재, 손처, 뭐, 재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중국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 그래, 파재라 하면 재산을 파한다는 거고, 그죠? 이런 얘기요. 손처라 하면 처를 손상 입힌다, 이런 얘기고, 재난을 입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흉악을 당하겠는데, 이건 뭐 일주가 너무 강왕해도 이런 거거든요. 너무 강해도 안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너무 쇠약해도 못 쓴다라고 해놨죠. 너무 쇠약하면 병고, 병들고, 그죠? 빈천하고, 부자가 못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등의 흉운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또 신강, 신약자 중에 또 몇 가지를 나누면, 신강에는, 위에서만 하는데, 신강에는, 자, 첫 번째로, 인성이 강한 신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 신강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인비가 같이 있는 그런 신강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모르잖아. 이게 이제 내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급에서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인성과 비겁과 인비가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목을 기준으로 하면은 야를 생해주는 오행은 수가 되죠. 그죠? 기도하면. 그러면 약을 둘이 생해주는 것과 나와 두 개가 요 한 편이잖아요. 여기 이제 내가 여기 목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것과 내가 한 편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신강이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내가 토라면 내가 신강이 되는 조건은 한 편은 화토죠. 그러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글자와 나에 해당되는 글자. 그래, 어떤 글자, 수라면, 내가 수라면 어떻습니까?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금이잖아요. 금이 오행이잖아. 그럼 나는 수지만, 요게 나를 생해주는 요 놈의 오행이 인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인성.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오행은, 이거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비겁. 일단 요 정도는, 그럼 왜 비겁이고 왜 인성은 중고급에 가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신강신약 다 끝나고 한 장 탁 넘기면 제일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바로 의에서 비겁이고 의에서 이제 이 인성이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중급의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이 강한 신강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신강이라 했으니까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많아서 나라는 오행은 별로 없는데 수생목은 수들이 많아. 그러면 결국은 이 용어적으로는 인성이 강한 신강이거든요. 요런 이제 이 구분되는 게 있고, 하나 요런 인성이 강한 이 신강이 있고, 첫 번째로, 그죠?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 신강은, 비겁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오행, 내 일간의 오행과 같은 아들. 그죠? 그 아들이 주를 잃어갖고 내가 신강이 됐어. 그러나 인성이란 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글자가 없고, 오로지 나와 같은 오행만 쫙 있어갖고 50점이 넘어서 신강이 됐어. 그러면 가를
비급 다자 비급 강의 신강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용어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 인성 나를 도와주는 생하는 글자도 있고 비급의 글자도 있고 이래요. 섞여 있어. 그죠? 그래서 인비가 인성과 비급과 같이 있어서 강한 사람.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러면 지금 내가 신강자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덕령을 하든 덕체를 하든 덕세를 하든 점수가 50점이 넘든 그 이제 전부 내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신강, 마이너스는 이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신강을 놓고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 그 다음에 신약으로는 그럼 신약은 그 다음에 신약은 식재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식상이라 하고 재성이라 하고 관성이라 합니다. 이 중국에서 다루는 내용이라서 좀 그런데 그래서 야들이 많으면 그래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많으면 야들이 많다는 것은 내게는 마이너스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신약이라는 거죠. 이 신약 중에서도 요게 많아서 지나치게 많아서 신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게 많아서 신약일 수도 있고 요게 많아서 신약일 수도 있고 뒤섞여서 신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신강 신약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면은 자, 인성이 많아서 첫 번째로 인성이 많은 신강자는 결국은 뭡니까? 내 오행보다 내 오행을 생해해 주는 글자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생해해 주는 글자가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비빌 언덕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를 생해해 주는 거.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천질에 지천이 깔렸어.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좋습니다.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내 하나 좀 비빌 언덕도 없고 천지간에 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렇다면 인비는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내 혼자밖에 없다라고도 내 주체성도 굉장히 강한데 내가 강하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만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성이라는 글자는 그 주체인 그 명주를 도와주는 글자죠. 생해해 준다 했으니까 그죠? 이러한 글자를. 그래 그 주인을 놓고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는 얘기죠. 인성이라는 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지나치게 많고 나는 주체는 딸랑 나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딸랑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인성이 많아서 신강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대충 감 안 옵니까? 이 정도만 대충 감을 왜냐하면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내가 나가보니까 전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환경이 쫙 깔려 있다는 거잖아. 내 명이 그래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쭉 있으면. 그죠? 뭐 비겁만 쭉 있다면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사람만 없고 지 혼자 의했던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인비가 갇혀 있다면 지도 나도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놓고 보면 성품은 이 사람들의 성품은 달라진 거죠. 첫 번째로 인성다자는 인성이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약해. 내 오행은 목인데 목은 없고 수가 많아. 그래서 신강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인성이 말이야. 인성은 내가 비빌 언덕이고 주변에서 도와주려 하고 이러잖아. 내 스스로는 약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이 몸의 건강이 약하듯이. 없고 주변에서 전부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고 재활 훈련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인성에 타성에 적는 거라. 말랐고 인성이 엄마가 도와주는데 이런 거에 타성에 졌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진 거죠. 주변에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돼 자꾸.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약해진 거죠. 그러나 신강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람의 주변에 인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는 거죠. 혼자 떨어졌으면. 그러나 이 사람은 명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죠. 주변에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자꾸 그 환경에 타성에 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자꾸 누가 사람 도와주니까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게을러지는 거라 사람이. 성품이. 또 인성이니까 인성은 좀 이래 도장, 학문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럼 뭔가 좀 지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보면 게을러거든요. 학자들이 게을러요. 다른 사람 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다는 얘기죠.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그 성품은 의지로 인성이라는 거죠. 성품은. 인성은 또 다시 말하면은 나에서 나를 기준하면 인성이 요걸 했잖아요. 요게 이제 인성이 된 거죠. 인성이면 결국 인성으로 인해서 인성이 다 해주니까 내가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다자는 사람은 좋아 보이나, 그죠? 사람 게으르고 주변에 의지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밑에 인성이 있으면 부인한테도, 결혼해서도 부인한테서 부인이 엄마인 줄 알고, 그죠? 부인한테 엄마처럼 부인을 엄마 대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또는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런 이 단점들이 상당히 신강이지만은 강한 사람으로서의 전투력은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신강 신약은 전투력이 있는 사람과 전투력이 약한 사람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신강 신약은 좀 신강 신약이 아니라 신강 신약은 이 신강에는 인성다자의 신강은 사람이 인성이라는 것에 타성에 젖어서 게으르다. 인성이라는 것은 나인데 주는 거잖아요. 나인데 주는 거잖아. 그래, 이 사람은 받으려고만 한다. 하는 거죠. 그래, 의타심이 또 많다. 이런 거죠.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가졌다. 그러나 자기 주체적으로는 전투력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비겁은 나와 친구들이잖아.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들이잖아요. 나와 같은 동급들이거든. 같은 친구, 동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 주변에 친구, 동료들이 많아서 내가 이 신강이 됐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형제 친구들이 많아. 그런 사람은 새가 많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체성이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거죠. 내가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되겠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정말로 나의 어머니같이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동료들이잖아.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경쟁자들이거든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주변 동료들의 힘을 입어서 내가 크면 이 주체성이 높아지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많이 자지 포지션을 하고 있다면, 걔네들은 전부 나한테 경쟁자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내 오행만이 많이 갖고 있어서 신강이 된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다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 아집이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 이 자리에, 사회성 자리에, 월주에 있다면은 뭡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전지 깔리는 게 경쟁자들이네. 그 독자 생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내와 같은 이 오행의 글자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인성이거든요. 인성이 나한테 귀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인성이 있어야 나인데 누가 자문을 해줘요. 어머니 같이. 야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 그럼 인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남이 나인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내 스스로가 많아지니까 내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과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비겁타자의 신경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윗사람들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하겠죠.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인비가 강한 사람. 그 인비가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나름대로 주체성과 전투력을 아주 갖고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와 나를 도와주고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인비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남의 말도 잘 듣고 또 그러하면서 자기 주체성도 강하다는 얘기죠. 자, 다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인성이 많다는 것은 좀 어질고 이 주체성은 약하지만 주변에 도운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 누가 나인데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나인데 이야기를 조언을 많이 해줘. 그러나 결정권이 없어. 내가 주체성, 내가 뭔가를 딱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뱅뱅 돌아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 거예요. 이 약점인 거죠. 강이지만. 그래서 전투력은 약해진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강하다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쪽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건 다시 따지고 보면 신강하다 하지만 신강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필요한 게 뭐가 하면 자기 주체성을 길러주는 비겁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럼 주변에 조언을 많이 듣고 내가 많은 학문을 접했으면 그걸 썰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주체력이 약하니까 판단 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그래 주변에 이 인성들한테 거기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역대 왕들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냥 어질고 좋기만 한 사람. 그죠?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비겁적인 그런 사람을 인성다자 신강자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면 신강을 마냥 좋게만 하거든요. 마냥 어질고, 그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진짜로 자기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있다. 이런 사람, 원래 신강은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한데 그 사람한테 또 자꾸 보약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시켜야 내 기운을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명리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신강자에는 운에 오는 운의 흐름에서 수목이라면 수목의 운이 오면 건강한 놈한테 보약 먹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운에는 결국 좋은 운이 아닌 거죠. 중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건강한 놈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이나 다른 걸 써야 되잖아요.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오행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런데 인성이 많은 이 사람들은
인성만 많아. 나는 약해. 내 주체성이 약하다 했잖아요. 생해 주는 글자가 많으면은. 그죠? 이런 경우는 요게 오는 운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이 많은 신강자는 인성이 없으니까 오로지 인성이 없는